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비판적 사고, 왜 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 밥을 먹을지 말지, 운동을 갈지 말지, 이 물건을 살지 말지, 정말 사소한 것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근데 정말 인생에서 큰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퇴사를 해야 할지, 지금 만나고 있는 연인과 계속 만나야 하는지, 새로 차를 바꿀지 말지, 대출을 받을지 말지,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심각한 고민들은 비판적 사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을 가능성도 커지고요. 자, 그러면 이 비판적 사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5가지를 알려줄게요. 적어두셨다가 혹여 나중에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 충동적인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충동적, 감정적, 일시적인 생각인지 알아야 합니다. 혹여 지금 누군가와 싸웠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예민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홧김에 하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신이 그 선택을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정보를 최대한 모으는 겁니다. 솔직히 요새 정보 모으는 건 쉬워요. 문제는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큰 결정을 할 때는 자기 스스로도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보는 내가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진짜 정보와 허황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정말 신중한 문제라면 공부해가면서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정보를 모으다 보면 찾다가 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보를 찾아야 하는 건지 모를 때가 있죠. 그래서 그 적정선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그 정도를 그 결정의 신중도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찾아본 정보로도 결정할 만한 것이라면 그 정도만 찾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정이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정보를 모으는 기간은 더 길어집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는 어떤 사실에 기반인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의견에 반대로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 의견은 감정에 그저 호소하는 말인가? 아니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인가? 네 번째, 이 결정을 한 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봅니다. 내가 생각한 그 결정을 내렸을 때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더 나은 모습인지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린 후에 삶에서 의도치 못한 일은 무엇이 일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일 내가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 차를 샀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에 대해서 미리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여 지금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대에서는 자동차 대출 금리가 여기서 더 인상이 된다면 나는 괜찮을까?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하면 될까? 라는 식으로 의도치 못한 일에 대해서 미리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5번째,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억지로 찾습니다. 내가 이미 맞다고 생각한 그 결정은요, 이미 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정보를 미리 억지로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내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좀 꺼려지긴 하지만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관점을 봐야 합니다. 내 선택이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관점을 봐야 내 선택이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의견에도 어느 정도 반박할 수 있게 된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거의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비판적 사고 5가지를 알려드렸어요.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니까 우리 후회 없는 결정으로 현명하게 살아가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